저희 로그라인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저는 로그라인명의 주명입니다. 김PD입니다. 근데 오늘 영화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들어가자면은 헬프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일단 시대적 배경이 좀 과거죠. 시대적 배경이 1963년. 6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60년대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뭔가 이런 만연한 차별의 상황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사실.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 누구보다 더 좀 괜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이유 없이 누군가보다 덜해 보이거나 이러한 시선이 우리가 사람인지라 판단을 하고 사람을 재단을 하고 이러한 본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2025년인데 거의 반세기도 더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우리의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회, 인간들의 사회, 그리고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 항상 초점이 됐던 그런 차별의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인종차별. 그리고 조금 더 연장시키자면은 성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요.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끊임없는 사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근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민자, 그 전에 흑인,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것들이 심했고 거의 한 100년 전, 몇백 년 전, 이제 100년 좀 넘게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화가 좀 보면서 많이 불편하신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렇지만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이게 그 불편함을 잘 풀어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관객 입장에서 재미있게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 삶에 좀 더 들어가서 그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인데요. 인종차별 영화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약간 노예 12년 같은 영화인가? 인데 그 노예 12년 배경은 조금 더 전이에요. 60년대보다 훨씬 더 전이고 이 영화의 사회 안에서 노예는 없죠. 노예는 없지만 거의 그와 비슷한 대우를 마치 존중해주는 듯 하면서 결국엔 정말 필요한 권리는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념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가가 볼 수 있는데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주의 잭슨이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작부터 그냥 운전을 아주 쿨하게 하면서 나타나는 백인 여성 한 명이 탁 나오죠. 네. 그게 우리 우리 엠마 스톤 배우가 연기하는 스키터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그 미시시피 안에서 자란 캐릭터예요. 근데 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동네에 돌아오는 그런 여성인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미시시피 잭슨 어떤 동네예요? 되게 작고 시골 동네라고 해야 되나? 좀 시골 동네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참 보수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 동네에만 꼭 하고 가둬져 있죠. 그래서 생각 역시도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상류층 백인 여성들은 다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멋진 가정을 꾸려내는 그런 와이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듯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스키터는 좀 다르죠. 맞아요. 스키터의 꿈이 뭐였죠? 작가. 맞아요. 스키터는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시점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걸 이야기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시시피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스키터가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발견하는 모습이 그 안에 가정부로 일하는 흑인 가정부들 유색인종 가정부들이 분명히 아이들을 길러주고 집에서 가사일 다 도와주고 거의 뭐 집사 같은 가족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사람으로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스키터가 그들의 삶을 인터뷰하기로 마음을 먹죠. 이 스키터가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스키터는 그거를 조명을 해주고 싶지만은 실제 그거를
인터뷰를 받는 그 가정부들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워하죠. 왜였죠?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올 그 위험? 그것들에 조금 두려움이 큰 것처럼 보였달까? 맞아요. 이제 영화에서 스키터가 딱 그래요. I wanna talk about the voice never heard.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내고 싶어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잃은 상태냐면 일단 노예 해방 직후에 미국 사회가 변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그 전 시대를 되게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미시시피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하고 사적으로 뭔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이상하게 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동네예요.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죠. 근데 이 책이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책이라서 당시에 이 캐릭터들은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그 잭슨의 상황을 정확히 그려냈다고 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차별당하고 있고 린치를 당하고 KKK라고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거든요.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흑인들을 살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흑인 가정부 중에 가장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이블린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친구는 아니죠. 이모라 할게요. 에이블린 이모가 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먹는 게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뒤에 저희가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 용기를 내서 한 인터뷰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관전 포인트가 되는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영화는 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존엄의 파괴 그리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 억압으로 인해 말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인터뷰를 하고 스키터도 함께 합심을 해서 만든 책, 그 연대의 힘, 그런 용기가 가져온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일단 재밌게 봤거든요. 뭔가 너무 무겁지 않게 다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좀 남아있다 그래야 되나? 정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냥 또 즐겁게만 볼 수 없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가지고 뭔지 모를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 왜 이게 저희가 무언가 해방 또는 뭐 그거를 위한 노력 이런 영화들을 볼 때는 항상 유혈이 낭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폭력 이런 거에는 억압당하는 모습이 좀 비주얼적으로 극단적으로 나오는 영화들도 꽤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저변에 실제로 유혈이 낭자하는 것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서로에 대한 이런 태도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한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묘한 긴장감이 자꾸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긴장감이 약간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확 조여졌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딱 보고 나서 와 이게 누가 서로 뺨 때리고 아니면은 과하게 막 소리 지르고 뭐 격투를 하면서 그러한 장면들이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이런 차별에 대한 게 좀 익숙한 건 저희가 한거 영화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인권 박탈이 고문의 형태까지 가는 그런 거였으니까 좀 더 격하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니었죠. 마치 I Can Speak 저희 했었을 때 위안부 여성에 대해서 사회가 대할 것 같은 시선에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그런 모습들 네. 그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사회가 한 사람에게 한 집단에게 던지는 시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길거리도 편하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묘사들을 배우들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백인들이 무조건 절대 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당시 시대에 흑인 노예 해방 이후의 미국 사회가 누군가는 그거를
지지했고 누군가는 그거를 극심하게 반대를 했고 근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자기들만의 틀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좀 캐릭터적이게 일부 조금 만화적이게 잘 그려낸 영화라서 이게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영화 얘기로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에는 사건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일단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영화 오프닝은 그래도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는 이 영화 오프닝을 너무 좋아해요. 잔잔하게 시작하거든요.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느낌? 그게 딱 들어서 이게 다큐멘터리를 일부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일단 에이블린의 인터뷰로 시작하죠. 근데 그 대답하는 태도가 어땠던 것 같아요? 뭔가 다짐을 하고 내뱉는 말들 같았어요. 또 쉽지 않은 말들? 쉽지 않게 뱉는 말들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쉽지 않게 뱉는 말이라는 게 이 영화를 보면 에이블린 배우는 침묵을 정말 잘 사용해요. 자신의 침묵과 그리고 그 침묵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그 맨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에서 자라났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스키터가 하는 질문이 커서 본인이 가정부가 될 걸 알고 있었나요? 하니까 네. 엄마도 가정부였고 그리고 할머니가 노예였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가사 서비스 노동직을 할 걸 알고 있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스키터가 Do you ever dream of being something else? 다른 삶을 꿈꿔본 적이 있어요? 라고 딱 물어요. 그때 그 에이블린 표정 기억나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듯한 그것도 더군다나 백인한테 그러한 질문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엄청 희망적이게 딱 상상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너무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야? 하면 저 꿈 있어요. 저의 꿈은요? 하면서 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잖아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배우는 그냥 가만히 응시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끄덕끄덕으로 그 장면을 끝내요. 그 대답을 하고 끝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꿈이 실제로 뭐였는지. 이미 거기서 이 영화에서 그녀들이 겪는 게 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라고 저는 확 받아들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입에 함부로 자주 담지는 못하지만 나도 꿈이 있어요. 라고 약간 그 느낌이, 그 여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초반 인터뷰 장면이 왜 있는지, 그게 영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이 자기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와, 연기 너무 잘한다. 이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가정부로서 백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본인의 자식은 다른 사람이 돌보거나 집에 혼자 있겠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에이블린이 벽에 있는 아들의 졸업사진 같은 액자를 딱 보죠. 그리고는 고개를 탁 돌려요. 진짜 연기.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입에 바로 담지 못하는 그 깊이가 뭔지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에이블린의 나레이션이 슉 나오거든요. 에이블린의 첫인상 어땠어요? 좀 뭔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 사연이란 게 굉장히 억눌려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사람의 존엄성. 왜냐면 에이블린은 끝까지 단 한 번도 백인을 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굉장히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신에 메이 모블리라는 아기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 아기를 대할 때 아무런 장벽 없이 대하는 그 모습, 그게 에이블린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배우가
에이블린이란 사람을 어떠한 무게감으로 가져가려고 했는지 초반 장면에 정말 잘 나왔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무게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걸 존중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인물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키터 같은 경우엔 첫인상 어땠어요? 딱 봐도 아 얘는 이 사회에 적응 못하겠구나. 오히려 스키터가 부적응자죠. 그러니까 스키터가 오히려 되게 깨어있는 여성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사회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고장나 보여요. 그죠? 맞아요. 머리 스타일부터 바꿔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이 관점을 오히려 엉뚱하게 바라보는 이 관점 덕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를 예상할 수 있죠. 메이 모블리가 이제 나레이션에 등장을 하는데 메이 모블리 너무 귀여워. 맞아요. 네, 영화 얘기로 계속 쭉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에이블린의 나레이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녀는 하루에 기본 8시간 일을 하고요. 근데 동네는 좀 더 멀리 있으니까 왔다 갔다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인 걸 감안하면 1시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는 가정부고, 그리고 시간당 95센트를 번다 해요. 월급이 한 달에 182달러. 근데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당시 그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굉장히 저임금인 노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일하죠. 근데 하는 일이 엄청 많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돌보기까지 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여자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떡두꺼비 같은 메이 모블리? 크면 좀 썩 미인도 못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메이 모블리. 메이 모블리는 어떠한 가정에서 살고 있죠?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이게 바로 리폴트. 리폴트. 그 아이가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고 있다는 거를 에이블린은 알아요. 그래서 에이블린이 항상 메이 모블리한테 하는 말이 있죠. 요 나레이션에도 잠깐 나오는데 You is kind, you is smart, you is important.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순간 아니면 그냥 놀다가 주문처럼 만트라처럼 자꾸 읊어주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에이블린의 성격은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똑똑하다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딱 짚어주는 그런 존재. 정말 그리고 그거를 아이 앞에서 말하면서 아이가 말하는 것도 들어주는 그런 들어주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 너무 좋은 이모인 것 같아요. 근데 you is kind라고 해요? 이게 그 시대의 약간 사투리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딱 그냥 서울 중심으로 느꼈을 때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듣는 느낌? 미시시피주가 어쨌든 남부주이기 때문에 거기도 억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썼던 말투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쓰는 말투도 있을 거예요. 그 류예요. 그쵸? 우리가 배워온 영어에서는 you are kind라고 해야 되는데 is의 다른 그러니까 형태가 you are이잖아요. 근데 is로 얘기를 하죠. You is kind, you is smart, and you is important. 이렇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Southern accent라 하죠. 남부 발음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어요. 그 억양의 즐거움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흑인 배우들의 말투도 있잖아요. 그런 재미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스키터가 이제 이 이후에 글을 쓰게 된 이유 그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에이블린이 그렇게 나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쭉 스키터가 좀 그녀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부당하게 받는 대우들, 말도 안 되는 약간 서로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것들이 자꾸 박탈당하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박탈당하는 모습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그 동호회 모임 같은 거, 무슨 조찬 모임 같은 거, 무슨 브리지 게임 해가지고 카드 게임 하는 모임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에이블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기에 힐리라는 또 다른 정말 차별의 끝판왕인 여성이 또 나오잖아요. 그쵸. 이 여성이 화장실에
참는 모습이 나오니까 리볼트가 그냥 우리 화장실 써 그랬더니 흑인이랑 어떻게 화장실 같이 쓰냐면서 이제 가정법을 발의한다고 화장실 외부에 흑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약간 하는 그 말이 하는 그 장면이 진짜 못해 처먹었네. 이 시대상을 보면 중간에 그냥 마을 동네 모습이 나오는 샷들이 있어요. 근데 거길 봤을 때 그 샷이 왜 있나 하고 보면 뭐 그냥 어디 이동하니까 이스태블리싱 샷으로 이 장소다 하고 뭐 보여주고 이동한다 이걸 보여준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 줄이 따로 있는 게 보여져요. 거기에 유색 인종 화장실은 이쪽.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흑인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백인들은 사용을 하겠죠. 이 화장실이 이 영화에서 포인트예요. 맞아요. 화장실이 포인트인 게 이게 너무 웃기죠. 사람을 차별할 게 그렇게 없어서 화장실을 따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인가? 이게 흑인 노예 아니면 흑인 인종차별 이런 걸 보면은 마치 백인분들이 이걸 겸상 자체를 거부한다. 같이 생활권을 공유하는 걸 거부해요. 동네도 백인 동네, 흑인 동네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화들 중 하나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역사적으로도 흑인들은 만약에 탄다면은 아예 맨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고 아니면은 흑인용 버스, 백인용 버스 따로 나뉘어져 있고 맞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흑백 논리인지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이 영화에서 이게 포인트 된 거는 이제 화장실이죠. 힐리가 화장실을 왜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무슨 흑인들에겐 알 수 없는 병균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무슨 병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힐리라는 인물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 당시에 위선적인 백인들의 모습을 다 똘똘 뭉쳐놓은 듯한 맞아. 캐릭터. 맞아. 그래서 밉상이에요. 밉상인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정말 저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하는데 그 논리를 실제로 내세웠던 게 그 당시의 사회였고 근데 그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이제 스키터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틴이라는 흑인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녀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죠. 그녀를 어떻게 가족처럼 받아들였나는 에이블린을 대하거나 다른 흑인 노동자분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스키터는 그 친구들하고 브리지 게임 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에이블린이 옆에서 주스를 따라줘요. 그랬을 때 고맙다고 또 말을 해요. 고마워요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근데 나머지 여자들은 안 하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권리이고 대접이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스키터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앞에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한테도 그분도 흑인 노동자인데 인사 엄청 반갑게 하고 식당에 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주는 흑인 웨이터한테 감사해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있거든요. 그녀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조돼서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스키터니까 당연히 이들은 우리 가족인데 콘스탄틴은 나를 키워준 거의 엄마와도 마찬가지인 존재였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콘스탄틴이 없었고 왜 그녀가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가족들은 입을 꾹 다물죠. 이것도 이후에 콘스탄틴이 왜 없어졌는지가 드러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스키터가 왜 도대체 글을 쓰고자 했는지는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잘못됨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백인과 흑인 이게 아니라 각각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힐리 어머니는 왜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내에서요? 힐리 어머니는 어떠한 기능이었을까요? 어머니가 딸이랑 사이가 좋은가요? 좋진 않죠. 그쵸. 거긴 백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백인 가정인데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같이 모시겠다고 왔는데 둘이 맨날 투닥대거든요. 맞아요. 근데 힐리의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어떻게 대해요? 뭔가 말동무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친구? 그 정도? 그쵸. 네, 뭐 걔가 막 피부색이 뭐 까맣던 하얗던 뭐 초록색이건 보라색이건 뭐 다 상관없이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근데 힐리의 어머니가 아까 힐리가 화장실 막 꿈찔꿈찔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장면 보셨을 때 힐리의 어머니가 왜 힐리가 리폴튼의 집에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쟤 그냥 흑인이랑 같이 화장실 쓰기 싫어서 그런데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힐리의 어머니는 힐리보다 더 윗세대의 어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그때 아마 젊은 세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답습된 모습이 있을 것 같은 그 시대의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죠. 맞아요. 오히려 힐리보다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서 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이게 각자의 선택으로 지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거를 엄마와 딸로 그렇게 엮어놓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반대가 스키터네 집안이잖아요. 스키터의 엄마도 물론 좀 열린 듯 하지만 그리고 콘스탄틴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기도 한 것 같고 콘스탄틴의 딸도 이뻐했지만은 결국에는 차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스키터네 엄마는 그들을 무시했죠. 근데 스키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다양한 인간군이 들어있는 영화다. 스키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좀 점점 강해지는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키터가 23살이거든요, 사실. 대학교 졸업한 아이예요, 이제 막. 그렇긴 한데 약간 얼굴이 설득이 안 돼요? 대놓고 23살이라 하니까 약간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세대는 결혼을 한다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잖아요. 28, 29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절에 결혼을 하고 하는 게 좀 더 나이대가 어렸을 테니까 그 약간 그것의 인지부조화 때문에 23살이라고? 잠깐만.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에이블린이 얘기하잖아요. 아가씨들도 어렸을 때 갑자기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다. Babies had babies. 베이비 아직 어린 여성들이 본인들이 무얼 하고 살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와이프가 되는 게 꿈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에이블린이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키터와 그 친구들 전부 다 23살짜리 애들일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와, 이 경종을 때리죠? 진짜? 많이 놀랍구만. 그래서 결국에는 스키터가 마음을 먹는 건 콘스탄틴이 가족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왜 그녀가 자기에게 엄마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회상도 잠깐 해요. 스키터가 아직 가치 판단을 못하고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올바른 말로 인도를 해준 게 콘스탄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마저도 항상 스키터한테 넌 빨리 커서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이거를 강조하던 엄마였고 맞지. 근데 콘스탄틴이 설명을 해주죠. 엄마도 본인의 삶을 엄마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너는 더 대단한 걸 할 수 있어. 야, 어릴 때 이런 어른이 옆에 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키터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서 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주제도 잡고 성장해 나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정부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싶어요. 이게 그들이 백인을 키워주면은 20년 뒤에 그 백인들이 자라나서 상전이 되고 그리고 분명 아이들도 그리고 그 흑인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화장실도 같이 못 써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회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Voice Never Heard 소외층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 스키터고 하지만 여전히 잭슨은 너무 위험한 곳이다 라는 걸 딱 짚죠. 근데 자 에이블린이 결국에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PD님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이었다면 주변에 좀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글을 쓴다 쳤을 때 1번 스키터처럼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2번 반대의 입장에서 내가 에이블린이라면은 그 인터뷰를 내가 지금 이러한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결국 그게 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스키터 입장이면은. 스키터 입장이면.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근데 그냥 글을 쓰는 순간은 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다룬 뭔가 출판물, 뭐 영상 뭐 이런 거를 배포하는 순간 징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썼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고 에이블린의 입장이었어도 결국 나한테 다가올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거를 써야 하는 의미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겠지만 그걸로 과연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맞아. 의문이 들어서 도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렵죠. 이게 진짜. 조금 연관을 여러분들이 지어서 생각해보고 싶으면은 그 82년생 김지영? 이런 영화들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가 인권 문제인데 저희가 인권 박탈을 어떻게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 영화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살짝은 성별차별에 대한 지점들도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전부 다 이게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2라고 외칠 수 있는가? 근데 이 2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 없이 나아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스키터 같은 경우도 본인은 분명 2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잡아내서 글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 인물이 극 안에서 스스로가 그게 설득이 되고 움직이는 원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키워드를 뭘로 가져갔을까? 엠마 스톤이란 배우가 스키터처럼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떠한 키워드를 가져갔을까? 그랬을 때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콘스탄틴에 대한 사랑? 내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면 좀 용기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가령 내 부모님이 노동자이신데 대기업 그쪽에서 무언가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 위쪽에서 관리가 잘못돼서 고발을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게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아마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에이블린은 인터뷰를 결심하게 되는 사건. 에이블린도 전 사랑이라고 봤어요. 에이블린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글쎄요, 자식들인가? 모르겠네. 자식이라고 봐요. 다음 세대. 내가 죽고 나서 이어질 다음 세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촉매제가 되어준 게 메이 모블리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메이 모블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엄마가 이제 아이를 거의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도 엄마 자체의 개인적인 문제는 있었겠지만은 아이가 큰일을 봤는데 10시간 동안 똥 묻은 기저귀를 차고 그대로 있게 냅뒀다. 아동학대죠, 이건. 그렇죠. 그거를 보고 본인도 학대를 받는 입장이지만 나서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요. 리폴트 아줌마, 거기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돼요. 아이를 낳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이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당시 에이블린의 입장에선 본인이 뭐 더 좋은 엄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관리도 못 받는 상황인데 백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권리인데?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메이 모블리도 에이블린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네. 그 바깥 결국에는 마당에 날씨 엄청 더운데도 써야 하는 그 화장실에 나갔다가 오는데 메이 모블리가 안겨서 그러잖아요. You're my real mama, 에이비. 그러니까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우리가 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미니도 있고 또 다른 친구도 한 명 있는데 가정부 친구들 중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에이블린은 백인 가정을 해한 적이 없어요. 악의적으로 뭘 어떻게 한 적이 없는데 아니면 이기심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근데 미니랑 그리고 미니 이후에 취직하게 되는 후임 힐린의 집에서 일하는 두 가정부가 나오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 화장실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미니네 이제 힐리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힐리는 이미 화장실을 밖에 만들어뒀어. 맞아. 치밀한 여자. 그래가지고 미니는 이제 외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막
풍어가 쏟아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힐리가 나가서 뭐 그냥 고작 소나기 오는 정도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니가 참다가 약간 차를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몰래 집안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힐리가 눈치채고 그걸 딱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미니 혹시 좀 안에 있어? 했더니 미니가 딱 화장실 쓰려다가 에이씨 하고서 그냥 일어나고는 엿먹이려고 화장실 물만 뚝 내려. 그래서 힐리가 그거 듣고 미니 너 미쳤어? 내 화장실 변기에서 얼른 일어나지 못해? 넌 당장 해고야 이러면서 해고 당하죠. 그렇게 미니가 해고를 당하죠. 근데 미니가 아무리 돌이켜서 생각하더라도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맞아요. 너무 분이 풀리지가 않고 중요한 건 힐리가 미니의 생활권을 침해했어요. 맞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동네 여자들한테 미니는 물건을 훔치는 나쁜 가정부니까 쓰지 마라. 그래서 아예 본인한테 잘리고 난 다음에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악독해.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른 가정부들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둘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백인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 흑인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다른 집에서 일을 못하게 마치 자기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람을 써버리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미니가 이제 저항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재밌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성격이 정말 쓰레기인 듯한 힐리에게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먹입니다. 오, 라임 괜찮은데요? 네, 아주 잘 먹이죠. 이게 뭐냐면 그 미니가 동네 최고의 요리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힐리도 미니를 고용한 건데 미니가 잘 만드는 초콜릿 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 왜 초코파이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초코파이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걸로 가짜 똥 만드는 거 다들 맞아요. 어렸을 때 해봤을 맞아요. 것 같은데 초코를 보면 이게 연상이 되나 봐. 미니가 자기가 항상 잘 만드는 시그니처 초코파이에 실제 자기의 변을 섞어 넣어서 사과를 하는 척 힐리한테 가서 힐리는 그걸 또 맛있다고 먹어요. 맞아. 그래서 힐리에게 정말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듯한 수치심을 주죠. 근데 이게 메타포예요. 진짜 완벽한 메타포였던 게 차별받는 흑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남의 변을 먹는 듯한 기분. 속이 뒤집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풀었다 해야 되나? 이 영화가? 그죠? 네. 너무 웃기게 풀었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보는 우리한테는 굉장한 통쾌함을 완벽하게 전달해주고 이제 미니라는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죠.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에이블린도 하나님과 힐리 홀브록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스키터한테 말하는데 힐리가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의 적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시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미니의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근데 들었을 때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야 미니 어떻게 그걸 먹일 생각을 해.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미니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다. 실제로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넣었을까요? 근데 말하기에 미니는 마치 진짜 넣었다 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니가 말하는 게 그 여자는 본인이 내 변을 먹었다는 걸 그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 왜냐하면은 흑인 변을 먹었다는 게 백인들한텐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치. 병균이 있다고 화장실도 따로 쓰는데. 근데 그걸 먹었대. 그거를 어디 가서 토로할 거야, 힐리가. 그래서 미니를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없죠. 남한테 내 변을 먹이면 구속당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을 벗어난 행동을 멋지게 해낸 미니. 그리고 힐리에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이건 또 스키터가 해내는 사건인데 너무 웃기네. 이 영화가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다그치는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 방식들이 좀 해학적이에요. 그래서 보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냥 옳지 잘한다. 근데 그중에서 스키터가 한 행동이 있죠. 스키터가 힐리가 자꾸 그러죠. 막 힐린 정말 위선 가득한 인간인 게 막 뭐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막 돈을 모금한다 하고 뭐 어디에 헌옷 기부하기 위해서 그런 헌옷들 모금한다 하고
결식 아동 후원, 뭐 크리스마스 모금 막 이런 걸 해요. 맞아요. 진짜 위선적인 사회적으로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계속 환원을 하는 그런 부자다. 막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식지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스키터가 이 소식지 실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교묘하게 old coats라고 한 거를 old commodes라고 바꿔서 오래된 집에 오래된 코트가 아니라 오래된 변기통을 기부하세요. 해서 갑자기 힐리대 마당에 변기통이 가득한 아 너무 웃겨. 근데 거기 이달의 정원이라고 딱 맞아. 써있잖아요. 이달의 정원. 변기통 가득한. 너 같은 사람은 이달의 정원? 그거 자체도 허세인데 변기통 가득한 정원이나 맞이해라. 맞아. 그렇게 해서 또 스키터한테도 한 방 먹고 음. 그리고 책이 나온 다음에 스키터 엄마한테도 한 방 먹죠. 맞아요. 그것도 진짜 통쾌했어요. 근데 그것도 미니가 그 변을 먹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통쾌하게 스키터네 앞마당에서 쫓겨나는 너 같은 게 감히 내 앞마당에 들어와? 하면서 너 같은 건 인간의 가치가 없어. 근데 그건 책을 다 읽고 나서의 엄마의 행동 변화였기 때문에 좀 감동적이긴 했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두 가지 다 있는데 또 그 실리아 풋이 이제 제시카 차스테인 배우가 연기하는데 너무 좋죠.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거기에는 또 백인이 백인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 진짜 다양한 차별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 시골 출신이라고 마치 서울지가 차별하듯이 차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왕따를 당하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 있었던 모든 일화들 중에 이러한 사건들 중에 제일 재밌었던 사건, 제일 통쾌했던 사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은 어떤 거세요? 저는 자선 행사? 맞아요. 자선 행사에서 이제 그 물품을 기부받으면 그 경매를 붙여가지고 따내는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니의 초콜릿 파이가 올라오고 그걸 힐리가 채가요. 맞아. 근데 힐리는 그걸 실리아가 한 줄 알고 실리아한테 엄청 화내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 파이 내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여기에다 얼마를 썼는데 그랬더니 맞아. 힐리가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내 이름이나 내가 사는 곳 여기가 어딘지는 오락가락 하더라도 두 가지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내 딸이 날 요양원에 쳐 넣었다는 거랑 그리고 내 딸이 미니의 똥을 먹었다는 거 이러면서 쿨하게 막 가시는데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맞아. 앞에 있던 다른 아저씨한테 데이트나 하실래요? 맞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그 인물이 존재하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분명 훨씬 더 보수적이어야 되는 9세대인데 그렇지 않고 요양원에 가게 된 것도 이제 힐리가 변 먹었을 때 미니가 eat my shit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엄마가 빵 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맞아. 엄마를 요양원에 쫓아낸 여자란 말이에요. 미쳤어. 그래서 엄마의 개인적인 복수와 함께 힐리에게 한 번 더 제대로 된 수치심을 맞아. 안겨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맞아. 저는 딱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변을 먹는 장면. 그게 영화에서 일단은 무언가 저 파이가 수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계속 받죠. 그런데 힐리는 그거를 그 배우가 그 장면의 설득력을 위해서 엄청 맛있게 먹어요. 맞아. 개걸스럽게 먹죠. 거의 내일은 없는 듯한 사람처럼 진짜 너의 파이는 여전히 너무 맛있어. 도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하는데 미니가 뭔가 저만의 비법을 넣었어요. 하는데 거기에서 긴장감이 팍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야. 도대체 뭘 넣었지?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설사약 같은 거 넣었나? 뭐 배 좀 아프게 만들 만한 그런 걸 넣었나 싶었는데 똥을 넣었다고? 아니 근데 저걸 어떻게 맛있게 먹지? 부터 시작해서 아니 분명 똥은 그래도 냄새가 날 텐데 도대체 미니는 얼마나 대단한 요리사인 거지? 그리고 동시에 똥이 진짜로 들어갔나? 미니가 장난치는 건가? 하는데 나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언젠가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실제 각본상 썼을 때 정말로 똥이 들어갔다가 그 설정이 맞는 건지. 물론 먹은 건 소품이겠지만 맞아.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저는 근데 그 장면도 좋았어요. 나중에 실리아가 이제 미니한테 그 사실을 듣잖아요. 파이 때문에 화나가지고 막 욕먹으니까 미니가 사실은 거기에 내가 똥을 넣었다고 얘기를 해서 한 방 먹인 줄 알고 당신한테 화낸 거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미니가 얘기하니까 되게 떨떠름한 느낌? 아무튼 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약간 난 뒤에 헐키 약간 네, 하고 난 뒤에 실리아가 힐리한테 그 크리스마스 모금 금액을 딱 보내주는데 딱 펼쳐보니까 수표에 파이 2조각 힐리에게 200달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완전 먹여버리는 거지. 완전 매겨버렸지. 아주 힐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걸 막 찢는데 그것도 너무 통쾌했어. 힐리를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는 영화야. 맞아요. 정말 괴롭힘 당해 마땅한 사람이고. 맞아. 저희가 초반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되게 무겁고 막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영화가 정말 해학적으로 잘 녹여낸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맞아요. 와 나도 언젠가 정말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런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한 방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아마도 너무 이 주제를 무겁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더 좀 유쾌하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들의 역학들을. 그게 우리가 이거를 라이트하게 관람은 했지만은 후에는 또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열어준 것 같아서 영화가 답답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쵸? 네. 허허 하면서 미쳤네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이 사건들과 함께 이제 책은 계속해서 쓰여지죠. 딱 중요했던 게 보면은 일단 초반에 콘스탄틴이랑 스키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족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또 보여줬던 게 미니랑 실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정말 가족이 되어간다 또 볼 수 있는데 미니랑 실리아 같은 경우엔 흑인 인종차별을 안 하죠. 오히려 겸상하려고 하고 미니가 이 동네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가씨 이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난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더 따뜻해지는? 그리고 사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서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가정부들도 필요했고 그랬는데 그 가정부들을 더 구하는 게 어려웠던 거는 이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백인 그런 단체가 백인 인종차별 단체가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인데 영화에 보면은 마틴 루터킹의 그 흑인 집회 배경도 다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좀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뭔지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실제로 사건 하나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피를 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총에 맞는 사건. 그래서 집에 가던 에이블린이 버스에서 강제로 걸어가라고 내려버리고 그러면서 삶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쳐요. 근데 에이블린이 실제 좀 삶의 위협을 느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말을 아끼려고 하고 그게 부엌에서 스키터랑 대화를 하다가 또 있고 그리고 버스 앞에서 스키터가 제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유모차 끄는 아줌마가 지나갈 때 에이블린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아니에요 하고 또 도망가고 스키터가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도 어디서 멀리 이렇게 여기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잘해서 왔죠. 거의 첩보 작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야 되고 그 상황들이 진짜 어떨 것 같은지 잠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길에 돌아다니는데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마치 내 직업이 그리고 내 인종이 어떠한 사회적 계급이 되어버린 그래서 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행동 범위 안에만 있어야 하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좀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살기 싫고 답답하죠. 약간 감옥이랑 다를 바가 있나? 삶이 감옥이 따로 없다. 미니도 그러죠.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 잘 찝어주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잊지 않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이게 가볍게 전달하는 해학도 있으면서 통쾌함도 함께 가져다주고 그리고 무거운 거를 같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웃겼어요. 힐리가 화장실은 따로 써야 돼요. 그치만 화장실이 각각 있으니까 평등한 거죠.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요. 너무 정당화시켜 자기를. 맞아. 아, 진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누군가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더 많은 가정부들이 결국엔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이 완성이 되고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의 반응들 하나하나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스키터의 썸남 스튜어트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의 반응은 어땠죠? 왜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어내냐. 음. 약간 네 일도 아닌데 왜 참견하냐 약간 이런 느낌? 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 남자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걸까? 이 영화에서 막 생각을 했을 때 그 역시도 하나의 이런 당시 백인들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힐리만큼 힐난하게 그렇게 흑인들을 대하고 차별하는 거에 있어서 동조하진 않지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그러니까 당시 백인 상류층이 누릴 수 있었던 삶, 본인들이 흑인을 짓밟았기 때문에 영위하던 삶에 취해서 그리고 그냥 그게 현상 유지인 게 낫다라고 봐서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비유하자면 암살이었나요? 영화 암살에서 그 이정재 선배님이 연기한 매국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거기랑 좀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스튜어트는 그랬고 그와 반대로 엄마인 샤를럿 필런, 미세스 필런의 반응은 어땠죠? 침대에서 읽다가 약간 놀란 듯이 약간 내가 무슨 짓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힐리가 찾아왔을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쫓아버리고 약간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뭔가 이제는 너를 믿어주겠다 약간 변화가 찾아오셨죠? 맞아요. 이 스키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암을 투병 중이셨던 것 같고 아프다고 했었고 스키터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너 엄마가 죽기 전에 결혼은 하겠니? 당시 그 보수적인 입장의 어르신, 9세대의 어르신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쫓아낸 해고한 콘스탄틴에 대해서도 본인도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건 알지만은 결국 콘스탄틴이 해고가 된 다음에 마음이 찢어져서 돌아가셨죠. 뭐 나이도 있으셨겠지만. 맞아.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책을 읽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딸한테 이때까지는 해주지 못했던 말을 해요. 나는 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라고 드디어 얘기를 해주죠. 이게 진짜 이러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잘못을 했다라고 내가 깨달았으면 그 잘못을 한 상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도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꼭 들려줬어야 하는 말을 잘 생각해서 말해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스키터도 자기가 작가로서 뭔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용기를 더 얻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흑인 사회, 교회에서 에이블린을 대하는 태도 뭐 딱히 바뀌진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차별을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오히려 가족처럼 커뮤니티 가족처럼 아껴줬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무언가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그게 바로 에이블린의 용기와 각오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 박수갈채를 받는데 에이블린 너무 귀엽죠. 막 늦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딱 에이블린을 보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다 우리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야? 왜? 맞아, 이런데 맞아. 너한테 해서 하고 놀라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뭉클했던 게 마치 자신이 어떠한 큰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한 큰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른 채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칭송을 해줬잖아요. 네. 딱 그 순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저 박수 갈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에이블린은. 저만큼 사람이 진짜 순수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이 따뜻함이란 게 뭔지 아는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장면이. 그리고 이제 실리아 풋의 남편, 그녀의 남편인 Mr. Johnny,
미스터 조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미니를 마주하죠. 맞아요. 이때 미니의 반응이 어땠어요? 진짜 무슨 살인마가 쫓아오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갖고 있던 짐 다 버리고 막 맞아. 도망가고 막 나뭇가지 큰 거 주워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죠. 와, 근데 그 장면이 정말 감초 같았던 게 아마도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잘못한 건 없지만 일단 백인을 보면 도망을 가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생존을 위해서 성인 남성 앞에 대항을 하겠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하나만 딱 주워야 하는 그게 딱 비유가 됐다가 미스터 조니가 relax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미니한테 고맙다고 해요. 왜냐고 자기의 부인이 실리아가 유산을 2번이나 했죠. 근데 실리아도 이제 그 사회에 어떤 책임감에 자꾸 좀 채찍질을 받고 있었던 게 그 동네 여자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니까 본인도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맞아요. 근데 아이가 자꾸 유산이 되었고 그래서 마치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날 거야.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우울해지고 외로웠겠죠. 근데 그 외로움을 채워준 게 미니였고 미니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다 쌓여서 조니가 미니에게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해 마땅하죠. 그거를 근데 말로 실제로 해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미니를 집안에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실리아가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죠. 그동안 미니한테 배웠던 요리를 토대로. 맞아요. 와, 전 보면서 와, 사람이 저래야지. 그래, 실리아가 뭐 당시 그 콧대 높은 그 여자들한텐 그냥 시골에서 온 시골 처녀였어도 아주 테토녀스럽게 막 닭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치는 맞아. 그렇게 닭 잡는 그런 시골 여자였어도 사람이다. 저게 인간됨이다. 그거를 딱 보여줘서 그냥 뭐 많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딱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니가 딱 그러잖아요. You saved her life. 내 아내의 삶을 구해줬어요. 당신 내 아내를 구해줬어요. 이러한 반응.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이 멋진 스키터랑 에이블린이랑 미니랑 마지막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랬을 때 에이블린이랑 미니는 사실 이게 과연 바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책이 나왔던 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의 얘기를 좀 알리고 싶었다 정도? 사실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한으로도 이미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기에서 해결이 될 거니까 스키터한테는 꿈을 찾아 떠나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어차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고 보내죠. 그리고 나서 에이블리는 평소처럼 메이 모블리가 있는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했는데 그 집에 누가 있죠? 힐리. 힐리 홀브룩인가? 홀브룩. 힐리. 정말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나타난 힐리 홀브룩. 리폴트 그 친구가 힐리의 거의 오른손은 아니야. 지배하에 있는 맞아. 꼭두각시. 맞아, 꼭두각시예요. 맨날 시키는 대로 하고 화장실도 힐리가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그 집에 메이 모블리가 살고 있는 건데 힐리가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에이블린한테 우리 은식기 빌려줬던 거 폴리싱하고 받았는데 뭐가 없더라? 뭐 세 개? 숟가락인가 포크인가 뭐 없더라? 맞아.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게 바로 에이블린을 의심하죠. 에이블린이 그래서 기가 차서 하지만 에이블린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막 인터뷰하고 막 책도 썼고 해서 나도 이제 잘 나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매우 정제되게 진중하게 얘기해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죠. 재수 없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에이블린은 알아요. 지금 힐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책에 나와서 그 책에는 변 먹은 사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마치 학생 하나 괴롭히는 왕따시키는 그런 천성을 가진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에이블린을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리폴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는 듯 하지만 결국 나서서 에이블린을 보호해주지 않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에이블린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누구죠? 메이 모블리. 유일하게 메이 모블리만
실제로 에이블린이 그 집에서 어떠한 존재감이며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이며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사랑을 줬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결국 그 상태에서 에이블린이 이 억눌린 사람이 전 진짜 일말에 변화하는 게 너무 멋있었던 게 꾹꾹 참아서 하지 않으려던 말을 결국 하죠. 글쎄요, 저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꽤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하면서 정말 당신은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지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Ain't you tired, Miss Hilly? Ain't you tired? 그거를 딱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잖아요. 메이 모블리 또 창문 두드리면서 AV 하면서 부르고 있고 울면서. 근데 중요한 게 에이블린이 거기서 나와서 슬프죠. 일단 부당하게 해고가 됐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또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받고 그리고 메이 모블리한테 마지막 말 You is smart, you is precious, you is important, you is kind 막 그런 얘기를 또 해주고 나와요. 그런데 딱 나오고 나서 일종의 해방감? 드디어 속에 있던 말 정말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나마 짚어주는 말을 하고 자기의 길을 나서는 듯한 모습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씁쓸하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그러고 엄청나게 긴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때 보는 관객인 우리한테 굉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밀려와요. PD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결국 물론 스키터도 용기를 낸 거겠지만 가장 큰 용기를 낸 사람들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전히 누명을 쓰고 잘리고 뭔가 인간으로서 대해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의 변화가 없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씁쓸했는데 그냥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좀 더 생겼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니?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이 영화는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물론 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베이스로 했지만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우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무언가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은 무언가 지금 대화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끔은 우리가 좀 그걸 넘겨버려요. 싸우기 싫으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이랑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직위나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넘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공감해내기 가까운 방향성? 이 영화에서 일어난 일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무언가가 너무 불편하거나 힘들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했다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또 같은 상황이 번복이 됐을 때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도 동의를 하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조금 지금 상황에선 가까운 공감대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감동적이었던 게 진짜로 그 긴 길 있잖아요. 리폴튼의 집에 나와서 쭉 에이블린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자막들이 그냥 떠요. 근데 그 길을 진짜 그게 거의 한 100m 넘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 배우가 혼자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감독님이 여기에 나와서 저기 끝까지 일단 걸어주세요. 제가 컷할게요. 하고 걸었을 때 이 비올라 데이비스라는 배우는 명확하게 이 장면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걷는 그 사람의 템포나 모습이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향해서 걷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흑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시대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보였고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다. 정말 저렇게 하나씩이라도 노력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계속 있구나.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용기라는 건 정말 멋있는 거다. 네, 그러면은 영화는 이렇게 해서 끝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영화가 이까지 오는 동안 내가 걸어온 길들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번 오늘은 헬프의 로그라인을 써볼까요? 자, 오늘의 로그라인 명은 오늘 저희 로그라인명은 You is kind, You is smart, You is important. 딱 요 대사. 저도요. 영화를 보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유가 뭐예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어쨌든 차별이라는 것을 다뤘던 영화다 보니 가끔은 차별을 당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굳이 그런 거에 주눅들 필요가 있나? 나는 착하고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가 로그라인명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아이한테 에이블린이 했던 말이라서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건드려 준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즉 내가 존재했을 때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고 그게 박탈당하면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이블린이기 때문에 아이만큼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자랐으면 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로그라인 명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주문 같잖아요, 마치. 저희 막 초반에 take a breath, Make an action. make an action, 이해해보자에서 이제 나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무시받을 필요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중심을 세워주는 말이라서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은 헬프. 헬프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모라고 해석할래. 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일단 키워드가 인종차별이었기 때문에 좀 무겁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다 소화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저희의 생각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영화 역시 저희 댓글 추천으로 해서 한번 기획해본 이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 볼 수 있었어서 많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추천은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할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나는 착하고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공유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와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